전두환 대통령께서는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7년부터 50년까지 대구 공고에서 수학하시며 축구 골키퍼로서 명성을 날리셨습니다. 51년 나라가 북괴의 남침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진해에 있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셨으며 55년 641기로 임관하셔 제25사단 모병소대장으로서 첫 군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1959년 1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의대 1학년이셨던 이순자 여사는 성도 때부터 아저씨라고 불렀던 전두환 대위의 정성에 감동해서 가난한 육군 대위와 백년해로를 기약하셨으며 거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사시면서 군인 남편에 대한 내조를 충실하셨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성 군부 세력의 반발로 혁명이 실패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유사성의 지지 행진을 이끌어내셔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얻게 함으로써 5월 16일 군사혁명이 성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전두환 소령을 총애했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번 정치에 참여하라고 권고를 받았으나 계속 군에서 복무하며 대통령을 돕겠다고 하시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 군에서 복무하며 대통령을 돕겠다고 하시며 정치에 참여하셨던 이 말이 훗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했을 때 이 시비를 처치하고 나라를 바로잡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 군 생활에 충실했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연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시는 등 열심히 군 생활을 하셨고 어떤 때는 동기생보다 장군 진급이 늦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육군준장으로 진급해서 제1공수특전단장을 거쳐서 78년 제1보병사단장을 1년만 역임하시고 바로 보안사령관으로 그 중요한 요직을 가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천운과 같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보안사령관에 취임하자마자 7개월 만에 11.6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기민한 조치로 암살범을 체포하고 정권 공백계의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1.6 사건 이후 정권 찬탈을 하려는 업무를 포착하고 이를 막기 위해 79년 12월 10일 공수특전단과 헌병대를 투입하여 기민한 작전으로 저항하는 반역들을 소탕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온 이 나라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북괴의 내란 기회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계엄령을 발령하고 경군과 공수특전단을 투입해서 광주 등지에서 발생하는 소요 사태를 신속히 진압하여 나라가 전체가 혼란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좌파의 준동으로 나라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군이 이 나라를 지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부득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1980년 9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의 JMC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JC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 시 44%에 달하는 물가고를 10%로 억제하고 연평균 8.7%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셨으며 JMC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흑자를 달성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때 그 풍요로운 그 시절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안보 동맹금 부담금 4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 이
한강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공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제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셨습니다.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림으로써 공산주의의 낙후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군 자유와 바람을 불게 함으로써 소련이 붕괴되는 그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으로서 영원히 자유로운 사나이였습니다. 정의로운 신념으로 정치를 하셨습니다. 퇴행금지 해제, 거복 자유와 여행 자유와 문화활동 자유와 금융실명제를 계획하셨습니다. 연좌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단임제를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스포츠맨인 전두환 대통령은 스포츠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셨으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발전한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모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룬 업적입니다. 또 다른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으로서 통신현대화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신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된 것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선물입니다. 88년 2월 대통령직을 퇴임하시고 부임 노태우 대통령과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그해 11월 이순자 여사와 같이 벽담사에 가셔서 2년 동안 계셨다가 나오셨지만은 아기 같은 좌파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구치소도 다녀온 등 가든 수모를 당했으나 반역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싸운 거 말고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법정에서 하나도 밝힌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서 그런 분 전두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몸을 타고나셔서 90세까지 오래 사셨습니다. 그보다도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대통령 먼저 돌아가셨고 항상 그 빈소에는 꼭 빠지지 않고 가서 조문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안양교도소에서 단식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손녀 생일이라 손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만은 박사님 저서 전두환 리더십의 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수연아 보고 싶구나. 이 할아버지는 수연이가 태어나기 전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수연이 생도 축하하지 못하는 곳으로 와 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아버지는 수연이와 무석이를 정말 사랑한다. 잘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면서 하면은 화내거나 싸우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해다오. 그리고 너희 어린이들은 몹시 사랑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해다오. 이 편지를 쓴 본인은 불의를 응징하기 위해서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진심이고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분이 가진 투철한 군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독재하고 칠흑같이 암울한 세상이지만 곧 태양은 떠오르고 강명 세상이 오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상 전두환 대통령의 약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